빨리 안 일어나네? 일어나. 손주들 깨우는 소리 같은데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 총알같이 일어나시네.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요 고향집을 떠나서 막내 아들 집에서 생활한 지 석 달 되셨대요. 그리고 아침마다 6시고 먹을거리를 준비를 하느라고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 며느리 통원 씨인데요. 글쎄 시어머니가 오신 석 달 전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대요. 할머니, 배고프세요? 배 안 고파 난. 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참말이야. 평소에 봤는데 배 안 고프다 그랬는데 나와서 밥 먹을 때 많이 먹어요. 엄마한테 가서 네. 할머니 배고프다고 하지 마. 엄마 힘들어. 할머니 배고픈데 엄마는 왜 힘들어요? 밥 차리기 어렵잖아.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는 것도 편치 않다는 시어머니. 아닌데 어쩌다가 같이 살게 됐어요? 놈이 심부름 가다가 다리 다쳐갖고 밥 못 해 먹으니까 막내 아들이 엄마 굶어 죽으니까 엄마 모셔야 한다고 데리러 왔더라고. 애기 아빠가 어머니한테 말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이랑 같이 살자고. 미리가 의논했으면은 어느 정도가 안 놀랄 건데 갑작스럽게 하니까 아직 마음이 준비 안 돼가지고 이제 엄마 빨리빨리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며느리는요 베트남에서 시집을 온 지 10년 됐는데 9살, 8살, 5살 이렇게 세 딸을 낳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방 2칸에 5식구가 살기도 좁은 이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셨어요. 남편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거다 이러지만 어디 며느리 입장 그래요? 밥에서 뚝뚝하게 해서 먹이고 하니까 좋지. 6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 남편이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모셔왔대요. 가게로 천천히 나오시오. 먼저 갈게요. 먼저 갈게요. 그래.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면 며느리도 서둘러서 뒷정리를 하거든요. 다리 다쳐서 불편한 시어머니지만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까 눈치가 보여서 조금 거들기는 하죠. 몸성하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둘은 없으면 눈집이고 병원에 가자고도 무더고. 아이고 참. 아유, 엄마 뭐해요? 가만 계시라니까요. 나가면 또 넘어져요. 아유. 도와준다는데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을까? 넘어져봐요. 병원도 가고 엄마도 고생하고 돈도 들어가고 엄마 어떤 거 더 좋아요? 예진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예진 아빠는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제가 그렇게 안 일러지 안 된대. 했어. 아이 안 될기는 엄마 안 일러도 엄마 눈치 봐도 그 사람이 나 잡아요. 너도 엄마 보고 너무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바꾸는 거 아니고 엄마 계속 그러잖아. 제가 와 엄마 부탁했어. 하지 말라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아, 너들이 데리러 와서 왔어. 갈게. 결국 김 여사님이 뿔났네 뿔났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방도 좁고 애들도 많고. 야, 그렇게 보기 싫으냐? 가라고 안 해도 보따리 싸놨으니까 들고 가면 돼요. 까짓 거. 같이 살려면 부딪히는 게 많죠. 그래도 집에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들이 좋은데 그래도 고향이니까 거기 가고 싶어. 집에 가서 내 맘대로 아이고 자고 싶으면 자고 빨고 싶으면 빨고 집에서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집 있으면 또 심심하고.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인 며느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엄마는 같이 안 한다?
나오자마자 다 했어 고생했어 그렇게 한마디도 못 들어 나오자마자 엄마는 엄마 약은 드셨나? 당신네 걱정 안 해줘도 다 알아서 드셔. 아니 나이 드셨으니까 그렇지 뭐 괜히 챙기나? 아이 그럼 효자 이 세상밖에 없는 효자네. 입 벌리면 엄마 질투내요. 어떤 때가 질투 좀 해요. 챙기는 게 한마디도 못 들어요. 10년 사는 아들 부부는요, 집에서 1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요즘은 세탁물을 맡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서 벌이가 넉넉지 않아요.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빠듯하죠. 근데 이 시각에 시어머니는 뭘 하시나 했더니요. 가야지. 아니 몸도 불편하신데 어딜 가시려고. 아이고 한껏 선글라스 쓰시고. 아이고. 이거 누가 사주셨어요? 여기 며느리가 왜 사주셨어요 이거를? 끌고 다니다가 어려우면 앉으라고. 아우 세상에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줄 건 다 챙겨주셨네. 며느리가 마음이 착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김 여사님이 도착을 한 곳은 바로 아들 부부의 일터 세탁소예요. 근데 아침에 며느리랑 실랑이를 벌였으니까 눈치가 보일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며느리에게 속상해도 끔찍한 아들이 있잖아요. 엄마 이쪽으로 오시오. 힘들면 좀 이따 식사하셔야지. 아유 좋으셔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웃으시네. 아닌가? 졸려서 그런가? 그럼 집에 가세요. 왜 고생을 사서 오셔? 너무 힘든 적고 뭐 어떤 때는 너무 불편해요. 엄마가는 꾸벅꾸벅 앉을 때도 손님한테 좀 신뢰하는 것 같고 세탁소까지 나가시고 뭐 같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 불편하는 거 보니까 나도 더 불편해요. 사실 시어머니가 가게에 계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쁜 아들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고 싶은 건데 근데 마음과 다르게 오히려 며느리가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 조금만 퍼 많아. 좀 더 드셔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엄마 꼬박한다고 할까 봐. 이럴 때 보면 며느리가 또 심성이 고와요. 툴툴대는 것 같지만은 시어머니를 계속 챙겨. 많이 드셔야지. 안 쓰러지지. 아유 며느리가 챙길 때는 아들은 좀 가만히 있어야지. 꼭 한마디 보태가지고 며느리 속을 뒤집어. 아니 근데 이번엔 또 뭘 하시려고 이러세요? 어머 지금 뭐 하세요? 세탁해서 걸어둔 손님 옷 사이로 들어가시더니 그냥 아예 자리를 잡고 누우시네. 좀 쉬고 계세요. 배달 갔다 올게요. 바쁜 데는 그냥 쑥 빠져나가서 남겨놓고 나보고 다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 그래. 아들이 편하게 쉬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며느리의 날선 소리 때문에 가시방석이 돼요. 다 같이 일하잖아. 아들 편을 들을까 며느리 편을 들을까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그나저나 한창 바쁠 때 배달 나간 아들이 왜 함흥차사야? 어머니가 매일 여기로 오시니까 그냥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셔서 방 좀 3칸짜리로 하나 좀 집 좀 싼 거 좀 알아보려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네, 전세래요, 월세요? 전세는 좀 어렵고 월세로 좀. 세 칸짜리? 예, 좀 보통 얼마 정도나 하나? 3천에 한 50 정도? 이런 것들은 네. 뒤에 있잖아요. 네. 방 2개짜리가 1억 5천이에요. 6 식구가 방 2칸에 살기 불편하니까 결국 집을 다시 구하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건 옛날 그 주택 있던 거 그거요? 근데 반지 같은 거 조금 싸고 그래요. 반지는 안 가시잖아요. 또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아무래도 그래, 좀. 예. 집을 넓혀가려면 지금보다 월세를 더 올려야 하는데 만만치 않죠. 지금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꼭 서서 일하는데 돈을 더 만들려면 몇 시간을 더 일해야 되잖아요. 애타는 아들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가요. 아들 집에 있고 싶은 거는 커가는 손주들 재롱 때문이에요. 아이고 세네라. 근데요 이게 또 며느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예진아, 예은아, 숙제 하다가 말아서 뭐해?
빨리 안 들어와서 해. 빨리 들어와서 해. 다 못하면 엄마 혼날 줄 알아. 애들이요 할머니하고 노느라고 공부는 뒷전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말을 듣나. 그럴 일은 없지만은 시어머니는 아이한테 짜증내는 저 소리가 꼭 자신을 타박하는 것 같아서 좋지 않아요. 여기도 쭉 앉았는지 안 왔네. 예산이 터전이었던 시어머니가 낯선 동네에 왔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아들 며느리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눈치가 보이니까 김 여사 마음이 헛헛하죠. 그날 밤 건강해라. 건강하시오. 네. 아들이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쉽게 말을 꺼내기 힘든가 봐요. 술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나?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오늘 좀 덥죠? 그래서 우리 여름 지나기 전에 이사 좀 가자고. 또 너무 여기 좁아서 이제 계단도 있고 그래 올라오기도 힘들고. 애들 집 나가라고도 아니고 뭐 어차피 계약 기간이 1년 반이 넘게 있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있어도 괜찮아. 여기 와서 얼마나 답답해. 문 앞에 나가면은 바로 대문이고. 좋은 데 가면 좋지. 그런데 내 마음은 좀 소원해. 나도 당신이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아이 엄마도 이제 우리랑 계속 이렇게 사셔야지 뭐 또 내려가시겠어. 며느리는요 자신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한 남편한테 화나는 거예요.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분란을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싫은 내색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아이고 같이 사느냐 마느냐 도대체 이걸 어떡하면 좋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옮길 거면 어머니도 오시고 했으니까 그냥 겸사겸사 옮기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사 가자면은 내가 안 가고 싶어요. 왜냐면 어머니들랑 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대출 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형편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아야 이제 이사 가는 건 말 안 하면 좋겠어. 그리고 가자고 하면 내가 안 갈 거예요. 고부 사이에 쌩 하고 찬바람이 불고 지나간 다음 날 응, 엄마. 오빠는데 데리러 올 수 있느냐고. 나 바빠서 못 가는데? 바빠서 못 와? 데리러 올 수 있느냐고. 놀러갈 수 있느냐고요? 응. 일해서 못 가요? 엄마 갈라고. 엄마, 나 바빠서 못 가요. 좀 일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아, 그래. 육남매 엄마 김 여사님 고향집에 가고 싶어서 부탁을 해도 누구 하나 선뜻 데려다 준다는 자식이 없네요. 내일 같으면 열일을 저축이라도 오는데 너무 이러니까 그것만 해도 어렵잖아. 근데요 시어머니 김상순 여사님이 갑자기 제작진한테 부탁이 있대요. 차 있을게 나한테 나 좀 데려다 줘 고향에. 아, 고향집 가고 싶으세요? 여기 있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제작진한테 고향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죠. 엄마 식사하셔야지요. 먹자고. 엄마 답답하니까 집이 좀 데려다 준대야. 누가 데려다 줘요? 갈 사람이 어디시오? 이 양반이 데려다 준대야. 우리 데려다 준다니까 갔다 올게. 아휴, 그걸 꼭 하셔야겠시오? 갔다 오야지. 시어머니가 내려간다는 말에 며느리는 대꾸가 없습니다. 아유 김 여사님 며느리를 바라보는 걸 보니까 내심 잡아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서로 등을 돌려요. 시어머니 심정이 어떠실까? 좋지. 그런 게 지팡이도 안 짓고 오잖아. 들어놓고 싶어. 들어놓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맘대로.
아들의 집에서 차로 2시간 달려서 예산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떠났다가 석 달 만에 온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들 넷은 장가 가고 딸 둘은 객지에서 일하느라고 떠나고 이 집에 시어머니 혼자 10년 살았어요. 집에 오니까 아주 많다는 편이거든. 시원하고. 그럼요. 내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딨어요. 근데 큰 소리 치고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어째 반기는 건 키우던 닭밖에 없네요. 맛있어? 그래. 물도 먹고. 말벗 해주는 것도 이 녀석밖에 없네요. 부드럽 살쪄. 더 먹고. 시어머니가 고향집에 혼자 계시니까 아들이 걱정이 많죠. 여보세요? 잘 도착하셨나요? 도착했어. 큰형한테 전화해봤대요? 뭐래요? 또 온다고. 예, 또 온대. 예. 뭐 근데 뭐 왜 이제 가? 아까 들어왔어, 들어오긴. 일찍 들어가서 저녁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후련할 줄 알았던 며느리. 근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혼자서 밥이나 챙겨 드시는지 이후에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아들 넷이고 며느리 셋이고 그런데 막내가 제일 나서 아들 넷에 딸 둘. 6남매 중에서 가장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막내 아들이 벌써 보고 싶은 김 여사입니다. 그냥 저냥 이시오. 눈치 안 줘요. 하고 하면은 내가 마음 놓고 저거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내가 뭐라고 하겠어. 뭐야지. 나이 40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6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는 늙어서 짐이 돼버린 것 같아서 자신의 신세가 서글픕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집으로 온 다음 날 왔어? 어이구 우리 아들 왔어? 둘째 아들이 왔어요. 잘 지내시? 그렇지. 엄마는 그럼 넷째랑 사는 게 편해? 빵내내 있는 게 낫겠어. 너희 집에 와 있으면 농사 지어가면 일 댕김에 하는 뒤 가서 얻어먹게나 해봐. 애미 일 갔다 와서 밥에서 차려내려면 어렵잖아. 아무것도 부족해요. 그러고 빨래 널다 몇 번 쓰러졌어. 몰래 널다가니 쓰러졌지. 하지 말라는 건 왜요? 김 여사는 막내 아들과 살고 싶다는 속내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막내 아들은 지금 뭐 하나? 엄마 저녁은 드셨나 모르겠네. 지금 뭐야 3시 반이 밖에 안 되는데 뭐 저녁까지 가지 걱정돼. 5시 반도 아니고. 아유, 아들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에요. 그럼 내려가서 저녁 챙겨 드리고 와. 며느리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입만 열면 엄마 하는 남편이 얄미워서 일부러 더 모질게 말합니다. 김 여사가 없으니까 가게가 휑하죠. 그러게 뭐 허전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끼니는 잘 챙겨 드시나 전화를 해보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네. 아니 뭐 하느라고 전화도 못 받으셔? 음성사석으로 연결. 주무시겠지? 전화 한 번도 안 받으면은 그렇게 걱정돼요. 아주 그냥 병원 한 번 가봐야 되겠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며느리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아요. 그날 밤 그러면 그렇죠. 어머니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안녕하시오. 어제 엄마 집 오지 말라고서 형집 왔다고. 아이고 김 여사님 아들과 손주 보시니까 표정이 달라지시네. 그나저나 며느리는 같이 안 왔나? 그러면 그렇지. 툴툴거리고 말을 곱게 안 하던 며느리지만은 그래도 홀로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아우 상도 거하게 차렸네.
부엌 가서 얼마나 잘 먹였으면 얼굴이 그렇게는. 아주님 어머니 어떻게 얼굴 그렇게 좋은지 알아요? 예진 아빠가 한 시간만 밥 챙겨드리고. 그래서 집 좀 이사 가갖고 엄마 그냥 같이 그냥 뚝 쏘면서 살라고.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 말에 시어머니 얼굴에는 화색이 도는 것 같은데 며느리 얼굴은 먹구름끼네. 그냥 형도 뭐 맨날 형수랑 형이랑 맨날 출근하면 뭐 어차피 집 비고 똑같은 게 그냥 내가 모셔야지 뭐. 그치 뚝선.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먹을래. 또 힘들면 또 혼자들이 좀 이렇게 부탁 오면 되지. 며느리는요 6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 남편이 왜 굳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거부하는 며느리가 야속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